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불체자 청소년 추방 프로그램이 유예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불체자 추방 유예 프로그램을 없애겠다고 공언을 하다가 다시 구제 가능성을 시사를 해서 트럼프의 이민 정책에 새로운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7일 정치 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올해 인물 선정을 계기로 가진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다카 수혜자들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는 그들은 어린 나이에 미국에 와서 공부도 하고 일도 했다며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결코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들을 행복하고 자랑스럽게 만들 무엇인가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카 수혜자들에 대한 구제책 마련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타임지는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다카 폐지 공약을 철회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다카 수혜자들에 대한 언급 외에 국토안보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해병대 사성장군 출신 존 켈리가 국토안보 장관에 낙점됐습니다. 당초 국토안보 장관에 초강경 반이민파 크리스 코바 캔자스주 내무장관이 유력하게 거론됐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존 켈리도 그동안 불법 이민 단속에 단호한 입장을 표명해온 인물이어서 앞으로 이민정책 수립과 집행 방향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뉴욕시 신분증 폐기와 관련해서 찬반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만 뉴욕시는 내년부터 이를 보관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불체자 색출 용도로 도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7일 ID NYC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들을 보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ID NYC의 기록을 불법 체류자 색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날 그동안 ID NYC 신분증을 발급받은 90만 명의 개인 신상 정보를 오는 12월 31일까지 모두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불체자 색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시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으로 ID NYC 신청을 우려하는 뉴욕 시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계속해 ID NYC 신청서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ID NYC 신청서 접수는 이르면 1월부터 시작됩니다. 또 311에 전화하거나 웹사이트에 접속해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화당 출신 뉴욕주 의원들은 지난 5일 ID NYC 신청자들의 정보를 폐기하려는 뉴욕시는 공공기록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미국인의 기대 수명은 반대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인들의 이러한 수명 감소는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도 있겠지만 약물 남용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최한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립보건통계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기대 수명이 78.8세로 낮아졌습니다. 미국의 기대 수명은 1993년 75.4세를 기록한 이후 계속 증가해 왔으나 22년 만에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인 전체 사망률은 1.2% 증가해 1999년 이후 처음으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270만 명이 넘는 미국인이 사망했으며 이 가운데 약 45%는 심장병이나 암으로 숨졌습니다.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소폭 줄어든 반면 알츠하이머로 인한 사망자가 10만 명당 29.4명으로 전년에 25.4명에 비해 증가했습니다. 백인 남성과 여성, 흑인 남성의 사망률은 증가했고 흑인 여성과 히스패닉의 사망률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남녀의 기대 수명은 여성이 앞섰습니다. 남성의 기대 수명은 76.3세, 여성의 기대 수명은 81.2세로 여성의 기대 수명이 남성보다 약 5년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채널 K 뉴스 지한샘입니다. 미주 지역의 한인 인구가 대체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반면에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한인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세한 인구 감소지만 이처럼 한인 인구가 감소되는 현상은 수입에 비해 비싼 물가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연방센서스국이 7일자로 발표한 아메리칸 지역사회조사 2011에서 15년 인구 현황 추산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한인 인구는 146만 214명으로 전년 대비 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뉴욕주의 한인 인구는 2015년 13만 3,332명으로 전년보다 239명 줄었습니다. 카운티별로 보면 나소 카운티가 5.3% 증가를 보였고 서포 카운티 4.4%, 맨해튼 2.5%와 브루클린 2.0%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퀸즈와 브롱스는 각각 1.0%와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의 경우도 2015년 한인 인구가 97,265명으로 전년 대비 98,177명에 비해 0.9% 감소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버겐 카운티는 2014년 58,483명에서 2015년 57,598명으로 1.5%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팰리세이즈 파괴 주차 미터기. 늘상 논란을 일으키더니 이번에는 주차 미터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로 주차 티켓 딱지까지 뗀다고 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차 미터기가 주민들의 주차 편리성보다는 벌금 티켓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지적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펠팍 주차 미터기는 지난해 가을 전면 교체됐습니다. 이 신형 주차 미터기에는 감시 카메라가 내장돼 있어 주차 시간이 만료되면 5분 후 자동으로 차량의 번호판을 찍어 차량 소유주의 거주지로 벌금 티켓이 발송됩니다. 이 같은 자동 단속은 앞으로 90일간 시범 프로그램 형식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 중에도 감시 카메라를 통한 자동 단속에 적발될 경우 실제 벌금 티켓이 발부됩니다. 타운 정부는 해당 미터기 화면에 영어와 한국어 등으로 자동 단속 프로그램이 시행 중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은 시범 프로그램 종료 후 모든 미터기로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실효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 정식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뉴저지 최대 한인 상권이 형성된 펠팍의 최대 문제로 주차난이 꼽히는 만큼 자동 주차 위반 단속에 대한 이용객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되고 있습니다. 특히 펠팍 주차 미터기의 경우 오작동 문제가 자주 보고돼 기계를 통한 자동 단속은 한인들에게 큰 혼란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비판도 큰 상황입니다. 세계 최고의 경제 산업 도시라고 하는 뉴욕시의 무선 인터넷 속도가 가장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중심 도시로서는 최고일지 몰라도 IT 산업은 꼴찌입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뉴욕, 캐나다 토론토, 영국의 런던, 프랑스 파리,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와 도쿄, 홍콩 등 세계 주요 7개 도시를 대상으로 2016년 무선 인터넷 서비스와 음성 통화 품질 등을 조사했습니다. 결과 뉴욕시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 다운로드 속도가 가장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빠른 도시는 캐나다 토론토였습니다. 한국의 평균 무선 인터넷 서비스 다운로드 속도는 117.5 5.1메가bp로 나타났는데 뉴욕시는 한국에 비하면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셈입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지난해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품질 수준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이번에는 전철과 기차, 고속도로까지 포함해 조사를 진행했는데 뉴욕의 경우 평균 속도가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외 음성통화의 경우 통화 성공률은 토론토 99.23%, 홍콩 95.54%, 런던 93.14%로 나타났고 프랑크푸르트와 파리도 대부분 90%대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뉴욕 89.92%로 나타났고 일본도 90%를 밑돌아 다소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방금 전에 드린 뉴욕시 무선 인터넷이 최저 수준이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뉴욕시 와이파이도 제대로 터지지 않아 전화기 와이파이 서비스도 꼴찌입니다. 다행히도 뉴욕시를 비롯해서 뉴욕주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 설치 작업을 보강하고 있다고 합니다.
MTA 관계자에 따르면 6일까지 트랜짓 와이파이가 설치된 뉴욕시 전철역이 250개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그동안 MTA를 21세기 스타일로라는 기치 아래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을 추진했고, 이에 MTA는 2011년부터 전철역 내 와이파이 설치 작업을 시작해 2017년 말까지 전역 무선 인터넷 서비스 도입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오늘날의 세계는 전철이나 지하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커뮤니케이션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MTA의 현대화와 승객들에게 테크놀로지를 제공하는 것은 주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해온 목표이고 이제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랜 센트럴, 해럴드 스퀘어, 타임 스퀘어 등에서는 우선적으로 와이파이가 설치돼 서비스가 제공돼 왔습니다. 또 지난 8월에는 와이파이가 제공되는 뉴욕시 전철역이 175개로 늘어난 것을 기념해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트랜짓 와이파이를 사용해본 브루클린 거주 한 주민은 레스토랑이나 커피숍에서 연결되는 와이파이 서비스보다 더욱 부드럽고 빠르게 연결돼서 좋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모기지 연체로 차압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차압을 당하면 집을 비워줘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차압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뉴욕주 재정국이 7일 발표한 소비자 권리 장전에 따르면 차압 위기에 처한 집주인은 법원의 차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 모기지은행은 차압 소송을 시작하기 최소 90일 전에 집주인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해 집주인이 이에 대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집주인은 차압 소송이 시작되면 소송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법원은 집주인과 은행 간의 합의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소송이 시작될 때 집주인들에게 소비자 권리 장전을 공지해 자신에게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지난 6월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 지사는 이와 같은 소비자 권리 장전에 서명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2014년 이후 거주자 없이 버려지는 이른바 좀비 주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좀비 주택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모기지 은행들이 집주인이 떠난 차압 주택을 방치할 경우 하루 $500의 벌금이 부과되며, 모기지 은행들은 차압주택 현황을 뉴욕주 재정국에 등록해야 합니다. 한편 뉴욕주에 따르면 주내 좀비 주택은 12,000채이며 뉴욕시에서도 700여 채의 주택이 아무도 살지 않은 채 방치돼 있습니다. 이어서 로스앤젤레스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파세데나를 가로지르는 210번 프리웨이에서 폭발물로 의심되는 수상한 물건이 발견이 돼서 프리웨이가 한동안 폐쇄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소동인지 로스앤젤레스에서 전해드립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오늘 오전 8시 50분쯤 페사데나 메트로 골드라인 레이크 애비뉴역을 지나는 210번 프리웨이 카플레인에서 수상한 물건이 발견돼 폭발물 전담반이 출동한 끝에 로봇을 이용해 이를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수상한 물건은 한 20대 남성이 던진 재킷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현재 이 남성을 체포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소동으로 오늘 오전 페사데나 지역 210번 프리웨이 동쪽 방면이 전면 차단되면서 출근 시간 극심한 혼잡을 빚기도 했으며, 인근 지역 주민들은 어제 유니버셜 시티의 폭발물 첩보에 이은 테러 위협이 아니냐며 불안에 떨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총기 규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그 골머리가 학교에서 발생하는 총기 사고가 급증하면서 더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보스턴 대학 의대 빈두 켈리선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2013년에서 2015년 미 전역의 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에 35건, 2014년에 55건, 2015년 64건으로 3년 사이에만 총 154건의 학교 총기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주일에 한 건 이상 총기 사고가 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013년에서 2015년 학교 총기 사건의 55%는 초중 고교에서 발생했으며 45%는 대학에서 일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조지아주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다음으로 플로리다,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테네시주 등이 총기 사건 빈발주로 집계됐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티켓을 받는다는 것은 자동차 운행에 위반을 했거나 또는 업소 운영에 문제가 있을 때 받습니다. 그러나 잘한 사람에게도 칭찬 티켓을 주고 있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중국 선전의 한 도로. 야간에 상향등을 켜고 달리던 운전자가 경찰 단속에 걸렸습니다. 有一个那个让你体验凳子，让你自己体验一下你的远光灯有多大的危害性，有多大的光污。 운전자는 1분간 정면으로 트럭의 상향등을 바라보는 벌을 받습니다. 你牙印有点花的，你绝对不会那分对吧？ 경찰은 상향등이 상대편 운전자들의 눈을 잠시 멀게 해 교통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운전자들이 직접 느끼도록 이 같은 벌칙을 도입했습니다. 체벌에 가까운 가혹한 처분이라는 거부 반응도 있지만 통쾌한 벌칙이라는 호응에 다른 지역 경찰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쓰촨성 면양시 중심가 횡단보도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됐습니다. 무단횡단을 하려는 보행자에겐 일단 경고. 当前红灯，请退回待行区。 경고를 무시하고 무단횡단을 하면 녹화를 해 3회 이상 녹화 시 벌금을 내야 합니다. I know cameras have been installed here. I think it helps raise the awareness. 20회 이상 무단횡단을 할 경우 시내 전체 전광판에 신상이 공개되는 말 그대로 공개 대망신을 당한다고 하네요. 캐나다 밴쿠버의 나나이모 섬. 경찰이 길을 건너는 한 학생을 불러 세웁니다. 신호 위반이라도 했나 싶었지만 Nick, you know what? That was absolutely perfect what you just did. You stopped, you looked both ways. Because of that, I'm giving you a positive ticket. 벌금이 아니라 칭찬 딱지를 끊어줍니다. 착한 행동을 하는 17세 이하 아이들에게 발급하는 칭찬 딱지는 한 경찰의 아이디어로 시작되었습니다. Since the inception of the program of positive ticketing, we've issued approximately 6,400 tickets to youth. 신호등을 건널 때 좌우를 살피고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착용하는 등 교통 안전에 관한 것뿐 아니라 남을 돕는 선행도 칭찬 딱지 발부 대상입니다. Holding their young brother's hand, not fighting at the dinner table, picking up garbage, playing appropriately on the basketball courts. These are all activities that we have recognized.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처럼 칭찬 딱지가 쌓일수록 범죄율은 줄고 선행 사례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해안에 6.5도의 강진이 발생한 소식과 함께 오늘의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 지질조사국은 오늘 오전 6시 49분쯤 캘리포니아주 북부 펀데일에서 서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해상에서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태평양 지진 해일 경보센터는 지진에 따른 쓰나미 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지 않았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부 샌프란시스코 주민은 SNS를 통해 진동을 감지했다고 밝혔지만 지진에 따른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남자 아이 잭슨, 여자아이 소피아라는 이름이 2016년 최고 인기를 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매년 아기 이름 장명 경향을 조사 발표하고 있는 임신 출산 육아 정보 사이트 베이비센터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잭슨과 소피아가 요즘 젊은 층 부부들이 선호하는 남녀 아기 이름이었습니다. 잭슨은 원래 잭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성씨이고 소피아는 그리스어로 지혜를 뜻합니다. 드블라주 행정부 이후 노숙자가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통계에 따르면 5일 기준 뉴욕시 쉘터에서 생활하는 노숙자는 총 6686명으로 이 중 성인이 36,000명이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해 83%나 증가했습니다. 자녀와 함께 쉘터에 거주하는 인구도 2013년과 비교해 25% 늘어났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렌트를 감당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노숙자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랑킴 뉴욕주 하원 의원은 최근 뉴욕시에서 음식 배달원을 겨냥한 각종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 발의를 위한 주민 여론 설문조사는 오는 30일까지 실시합니다. 김 의원은 피해자들은 대부분 이민자이며 아시안들이라며 혐오 범죄로 분류해 벌금을 인상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랜만에 한국 증시가 이전선을 회복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 증시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환율과 증시 소식 전해드립니다. 점차적으로 쌀쌀한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는 눈이나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겠고 춥겠으며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0도, 섭씨 4도, 밤 최저 기온은 28도, 섭씨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전날과 비슷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에서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일요일은 흐리겠으며 기온에 따라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도 추워지면서 연말이 시작이 됐습니다. 경기도 얼어붙었다고 하는데 이번 연말 쇼핑은 될 수 있으면 한인업소를 이용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채널 K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